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 경찰서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톰슨 경사입니다. 그동안 온갖 사건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11월에 벌어진 일은 정말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3시 47분, 피닉스 다운타운 중심가에서 끔찍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7세 할머니 마가렛 윌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정체불명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어. 아니야, 회색 세단이었다고. 트럭 같았는데. 심지어 번호판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모든 게 애매했죠. 하지만 정말 화가 났던 건 가해 차량이 그대로 도주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비정한 인간들이죠. 우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고 주변 상점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모두 확보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CCTV는 하필 그날 고장 나 있었고 주변 상점들의 카메라는 각도가 애매해서 차량의 일부분만 잡혔을 뿐이었어요. 번호판은커녕 차종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죠. 우리 수사팀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존 로드리게스 형사, 사라 김 형사, 그리고 저까지 3주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렸어요. 인근 정비소도 다 뒤졌고 보험사 기록도 다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런 제기랄. 존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21세기에 이런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니. 사라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매일 전화해요. 뭔가 진전이 있냐고.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된 건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아내가 결혼기념일 저녁을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앞에서 교통사고가 또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에이, 설마 또 뺑소니는 아니겠지? 하면서 현장으로 출동했죠. 다행히 경미한 접촉사고였어요. 40대 미국인 여성이 운전하는 도요타 캠리와 20대 동양인 남성이 운전하는 혼다 어코드가 살짝 부딪힌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호를 잘못 봤나 봐요. 동양인 남성이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영어에 약간 억양이 있었지만 유창했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여성 운전자도 쿨하게 넘어갔고요. 사고 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학생이군요.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라고 하셨죠? 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영상 처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순간 뭔가 번뜩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CCTV 영상 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지훈 씨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나는 속으로 이거다 싶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실은 저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뺑소니 사건이 하나 있어요. CCTV 영상은 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번 봐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 컨설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다음 날 오후 지훈 씨가 경찰서에 왔어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온 모습이 정말 대학생답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약속드린 박지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지훈 씨를 우리 수사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존과 사라도 소개해줬죠. 이분이 애리조나 주립대 컴퓨터공학과 박지훈 씨입니다. 영상 처리 전문가세요.
존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학생이 우리가 못한 걸 할 수 있을까? 사라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최신 장비로 분석해봤는데 지훈 씨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알고리즘? 네, 학교 연구실에서 개발한 AI 기반 영상 복원 기술이에요.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에게 모든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사고 현장 주변 8개 지점의 영상, 총 47분 분량이었어요. 지훈 씨가 영상들을 하나씩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영상들, 정말 화질이 안 좋네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제 노트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존이 물었어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요? 고성능 GPU가 필요해요. 딥러닝 연산을 위해서요. 우리는 즉시 IT 부서에 연락해서 가장 좋은 컴퓨터를 준비했어요. 지훈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가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의 화면을 보니까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흐릿했던 영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사라가 놀라며 물었어요. AI가 픽셀 간의 패턴을 학습해서 누락된 정보를 추론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흐린 부분을 컴퓨터가 똑똑하게 추측해서 채워 넣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번호판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차량의 형태는 조금 더 선명해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부족했죠. 혹시 다른 각도의 영상도 있나요? 지훈 씨가 물었어요. 아, 이것도 있어요. 저는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주유소의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건 더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훈 씨가 그 영상을 받아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점 같은 크기의 차량만 보였는데 잠깐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차량. 움직임이 좀 이상해요. 지훈 씨가 화면을 확대하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어요. 갑자기 그가 와 하면서 소리쳤어요. 뭔가 발견했나요? 이 차. 오른쪽 앞바퀴에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앞바퀴에 문제가 있다고요? 존이 되물었어요. 네, 보세요. 지훈 씨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차량이 직진할 때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다른 차들보다 느려요. 정말이네요. 사라가 감탄했어요. 이건 휠얼라인먼트 문제이거나 타이어 공기압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지훈 씨가 잠시 멈추더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면 이미 다른 사고를 당했던 차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번뜩했어요. 설마. 네, 뺑소니 사고를 낸 후에 어디선가 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존이 즉시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최근 3주간 오른쪽 앞부분이 손상된 차량 수리 기록을 찾아보자. 사라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보험사에도 연락해보자. 하지만 지훈 씨는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뭔가 더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차량의 브레이크 등 패턴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 등 패턴? 네, 각 차종마다 브레이크 등의 모양과 배치가 달라요. 특히 LED 브레이크 등은 고유한 패턴이 있거든요. 지훈 씨가 다시 영상을 돌려가며 차량이 정지 신호에서 멈추는 장면을 찾았어요. 정말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죠. 저기, 저 브레이크 등 봐보세요. 화면을 최대한 확대하니까 정말 작은 빨간 점들이 보였어요. 이 패턴. 이건 확실히 특정 차종이에요. 지훈 씨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차종의 브레이크 등 이미지들을 찾아보더니 이거다. 2019년형 닛산 알티마입니다. 지훈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이 브레이크 등 패턴은 2019-2021년형 닛산 알티마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차종과는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3주 동안 우리가 못 찾은 걸 이 한국 학생이 몇 시간 만에 찾아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색깔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라가 물었어요. 지훈 씨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영상에서는 차량이 그늘에서 햇빛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색상 변화를 분석하면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색상 스펙트럼 분석인가? 진한 회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닛산에서는 이 색을 건 머텔릭이라고 부르죠. 존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DMV에 연락해서 애리조나주에 등록된 2019-2021년형 닛산 알티마 건 머텔릭 색상 차량 목록을 받아오자 30분 후 팩스로 목록이 왔어요. 총 247대였어요. 이제 이 중에서 최근에 수리한 차량을 찾으면 되겠네요. 사라가 말했어요. 잠깐요. 지훈 씨가 또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 차. 운전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전자요? 네, 보세요. 이 장면에서 앞유리를 통해 실루엣이 보여요. 정말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지훈 씨가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대략 180cm 이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차량 내부 구조와 운전자의 머리 위치를 비교하면 대략적인 키를 추정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학생은 마치 셜록 홈즈 같았어요. 지훈 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색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2019-2021년형 닛산 알티마 건 머텔릭 색상 오른쪽 앞부분 손상으로 최근 수리 키 180cm 이상의 남성 운전자 DMV 기록과 보험사 기록을 대조한 결과 조건에 맞는 차량은 단 3대로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차량의 소유주는 65세 할아버지였어요. 키도 170cm 정도였고 사고 당일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차량은 여성 소유였어요. 하지만 사고 당일 LA에 출장 중이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세 번째 차량. 바로 이거였어요. 소유주는 32세 남성 브래드 존슨. 키 185cm, 건설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오른쪽 앞범퍼를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거다. 존이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는 즉시 브래드 존슨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훈 씨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정말 제가 도움이 됐을까요? 지훈 씨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도움이 됐다고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예요.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브래드 존슨의 집은 피닉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차고에는 문제의 닛산 알티마가 있었어요. 지훈 씨가 차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차예요. 오른쪽 앞범퍼가 새로 수리된 게 보이네요. 존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브래드 존슨 씨 계신가요?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성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난 11월 15일 오후 3시 47분 다운타운 5번가에서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브래드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차고에 있는 차량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브래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차고를 열어주더니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날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할머니를 치게 됐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괜찮나요? 브래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즉시 신고했다면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브래드 존슨을 체포한 후 우리는 경찰서로 돌아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낼 수 있었나요? 다른 형사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계속 겸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기술을 썼을 뿐이에요. 정말 수사하신 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3주 동안 못 찾은 걸 몇 시간 만에 찾아내셨잖아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됐나 봐요. 한국에서 배운 거요? 네, 한국은 CCTV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영상 분석 기술도 많이 발달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카이스트에서는 이런 기술을 많이 연구해요. 카이스트요? 한국과학기술원이요. 한국의 MIT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감탄했어요. 이 학생이 얼마나 뛰어난 학교에서 온 건지 몰랐거든요. 경찰서장도 직접 와서 지훈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빠꾼,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혹시 졸업 후에 저희 경찰서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정말 환영합니다.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 사건은 곧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피닉스 리퍼블릭 신문에서 일면 기사로 다뤘거든요. 기사 내용이 정말 상세했어요. 지훈 씨의 분석 과정부터 체포까지의 전 과정이 나와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지만 지훈 씨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너무 과분한 관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개 매체와는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범인을 찾을 수 있었나요?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경찰관님들이 이미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셨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 뿐이에요.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 미국 경찰관님들은 범죄 수사의 전문가이시죠. 하지만 저는 기술자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한국의 기술이 도움이 됐나요? 네, 한국은 IT 강국이라서 영상 분석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특히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복원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기자들도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피해자 할머니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의 아들 데이비드 윌슨이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박지훈 씨를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나타나자 데이비드가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사고 나신 후로 3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니까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지훈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 나쁜 놈은 평생 처벌받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67세세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치고도 도망친 놈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머니도 마음 편히 회복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갔어요. 할머니는 아직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이분이 박지훈 씨예요, 할머니. 범인을 찾아주신 분이세요. 할머니가 지훈 씨의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맙구나, 젊은이.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나쁜 놈이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지도 몰라. 지훈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도와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지훈 씨에게 주셨어요. 이건 내가 50년 동안 차고 다닌 거야.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 주셨어.
지훈 씨가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간절하게 하시는 바람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지훈 씨가 사용한 AI 영상 복원 기술이 어떤 건지, 한국의 IT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MIT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국의 AI 기술, 특히 영상 처리 분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죠. 카이스트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지훈 씨의 이야기가 바이럴됐어요.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죠. 심지어 한국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KBS, SBS, MBC 모두 미국서 한국 학생이 뺑소니범 검거 도와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냈더라고요. 지훈 씨의 애리조나 주립대 동기들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미국인 룸메이트 마이크가 말했더라고요. 지훈, 넌 정말 대단해. 나는 컴퓨터로 게임밖에 안 하는데 넌 범인까지 잡아?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이라고. 이건 완전 실력이지. 너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다른 동기 제시카도 감탄했어요. 지훈,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거. 삼성, LG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첨단 기술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오지도 제일 먼저 상용화했어.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어서 정말 편해. 와,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지훈이 고향 구경시켜줘. 중국인 유학생 리웨이도 말했어요. 지훈, 너 정말 대단해. 나도 컴공과인데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리웨이도 잘하잖아. 이번 학기 알고리즘 수업에서 1등 했잖아. 그래도 너만큼은 못해.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한가 봐. 인도인 유학생 나지도 합류했어요. 지훈, 내가 보니까 너희 한국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작은 나라인데 기술력은 미국 못지않네. 인도도 IT 강국이잖아.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들 정말 많아.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니야. 특히 하드웨어 기술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 무엇보다 지훈 씨의 지도 교수님인 닥터 스미스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지훈,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실제 사건 해결에 사용되다니. 교수님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건 순전히 내 실력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많이 연구하나? 네, 카이스트에는 이런 연구하는 연구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AI 연구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정말 부러워. 미국도 배워야 할 것 같아. 닥터 스미스는 다른 교수들에게도 지훈 씨의 성과를 자랑했어요. 우리 연구실의 지훈이 말이야. 경찰서에서 못 푼 사건을 몇 시간 만에 해결했어. 정말? 어떻게? AI 영상 복원 기술을 사용해서 CCTV에서 범인의 차량을 찾아낸 거야. 정말 대단하지? 다른 교수들도 감탄했어요. 한국 학생들 정말 우수해. 우리 과에 온 한국 학생들 보면 다 성실하고 실력도 좋아. 맞아. 특히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람들의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소개했어요. 오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 등등. 한국에서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지하철을 타는 모습들이 방송됐어요. 특히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한국 인터넷 속도가 우리보다 10배 빠르다고. 그럼 넷플릭스 로딩이 1초도 안 걸리겠네. 대박.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한국 학생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알겠어. 수학, 과학 교육이 정말 철저하구나. 우리도 한국처럼 교육해야 하는 거 아냐? 사건이 해결된 후 몇 주 뒤,
저는 지훈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배운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내년에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뭘 하실 건가요? 경찰청이나 국정원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이런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정말 대단한 꿈이네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개발한 기술을 전 세계 경찰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거든요.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 가게 되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한국 구경도 하고 싶고요. 물론이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범인 브래드 존슨은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뺑소니, 증거인멸 등의 혐의였죠. 재판에서 브래드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도망쳤던 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신고했다면 할머니가 더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 가족들도 법정에 왔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저희는 브래드를 용서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도 말했어요. 이 사건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박지훈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브래드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박지훈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훈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한국경찰청과 공동으로 AI 수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한국에서의 근황을 알려와요. 할머니 마가렛 윌슨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금도 가끔 경찰서에 쿠키를 구워서 가져다 주세요. 그 한국 청년 소식은 어떻게 돼? 정말 고마운 아이야.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 왔어요. 참 착한 아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아.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경찰서도 많이 변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경찰서장이 IT 부서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그리고 지훈 씨가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영상 분석 프로그램도 도입했고요. 존이 말했어요. 그 한국 학생 덕분에 우리 수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모든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 사라도 동감했어요. 맞아. 그리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우리에게 자문을 요청해.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하는지 알려달라고. 다른 주 경찰서에서도 견학을 오고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애리조나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FBI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사례를 연방 차원에서 확산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저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한국 하면 그냥 삼성, LG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여보, 우리 다음 휴가 때 한국 가볼까? 한국? 갑자기 왜? 지훈이가 한국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기술도 발달했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그래. 그럼 가봐야겠네. 나도 K-드라마 요즘 보고 있거든. 우리 딸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한국어? 왜 갑자기? 지훈 오빠 같이 똑똑해지고 싶어. 그리고 BTS 노래도 이해하고 싶고.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여러 나라 경찰청과 협력해서 AI 수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파크 앨거리덤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마가렛 윌슨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교회에서 지훈 씨 이야기를 하시며 자랑하신다고 해요. 그 한국 청년이 우리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줬어요. 정말 감사한 아이죠. 브래드 존슨은 작년에 출소했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경찰서는 이제 AI 수사의 메카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견학을 오고 우리의 사례를 배워가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내년에 지훈 씨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만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선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지훈 씨 같은 인재들이 있어서 세상이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씨.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